이번 시간에는 이빨 만들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앞부분만 만든 상태인데 꽤 리얼하죠. 이제 과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라이프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초경 석고를 붓고 받침대를 따로 만들어서 그 다음 플라스틱 시트로 진공 성형을 한 거예요. 마치 그냥 투명 교정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듯이 플라스틱 시트가, 아주 얇은 플라스틱 시트가 더 씌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실리콘 몰드입니다. 그래서 알지네이트로 떠낸 다음에 받침도 만들어주고, 지금 윗니빨 아랫니빨이 몰드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요거는 초경 석고입니다. 일반 석고에 비해서 강도가 강하고 치기공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경 석고는 뭐 황갈색이랑 회색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회색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초경 석고를 종이컵 하나만큼 덜고 물을 조금 부어줍니다. 일반 석고에 비해서 초경 석고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의 초경 석고 100g에 물 한 2-3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을 조금만 첨가해도 금방 묽어지기 때문에 농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석고를 부을 때는 너무 묽은 상태보다 약간 묽은 것과 걸쭉함의 중간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덩어리지지 않게 잘 저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너무 되직해서 물을 조금만 더 부어줍니다. 저 정도 농도 됐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석고도 역시 탈포기를 쓰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석고도 액상 재료이기 때문에 탈포기를 사용을 하면은 기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실리콘 몰드에 부어줍니다. 한 군데서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렇게 실리콘 몰드로 내 이빨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맞는 이런 특수분장용 이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림 잡아서 했더니 조금 모자르네요. 금방 새로 만들어서 다시 붓도록 하겠습니다. 석고를 붓고 나서 지금 제가 실리콘 몰드를 치는 이유는 그 기포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석고를 붓고 나서 실리콘 몰드를 옆에를 톡톡 쳐주면 그 아래에 있는 기포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금방 추가적으로 더 섞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섞고 위에다가 부어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또 맞췄습니다. 물론 아까는 완벽하게 맞추진 못했지만 재료 낭비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기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실리콘 몰드 옆을 두드려서 기포를 위로 올려줍니다. 지금 이제 석고가 다 굳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벌려서 조심스럽게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윗니빨 아랫니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후가공을 해줘야 돼요. 지금 각진대나 이런 부위는 기포가 발생하기 쉬워서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 후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의 후가공을 해주면 됩니다. 기포가 차 있는 부분은 석고를 또 소량 만들어서 붓으로 채워가면서 그게 또 굳으면 사포로 갈아내고 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후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후가공을 한 상태죠. 여러분들에게 제 이빨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부끄럽네요. 네, 이빨을 보여주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제부터는 진공 성형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이유는 이 구멍 사이로 진공을 이제 걸었을 때 원래 위에 플라스틱 시트를 위에 얹게 되는데 그 열을 가한 플라스틱 시트가 엄청 누글누글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눌러주고 아래에서는 진공 청소기로 빨아당기는 듯한 장치가 있어요. 근데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면 이 구멍 사이로 빨아들이는 힘이 플라스틱 시트에 전달이 돼서 더 잘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드릴을 사용을 해서 마킹한 부분에다가 전부 다 구멍을 뚫어줍니다. 바닥에 놓고 뚫게 되면 석고가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뚫어줘야 됩니다. 네, 천천히 뚫어줘야 됩니다. 좀 부서졌네요. 네. 앞이랑 앞니빨 부분 있는 데랑 그 앞니빨 뒤쪽은 반드시 뚫어줘야 됩니다. 저쪽이 사실상 제일 중요해서 앞니랑 그다음 옆에 어금니 있는 데 쪽은 반드시 뚫어줘야 돼요. 구멍을 너무 크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특수 분장에 사용되는 이빨 만들기 자체가 치기공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정말 특수분장사들은 못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인공 눈알도 만들고 가끔 의수족 분야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빨도 만들고 그다음에 실리콘 피스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마킹한 곳은 빠짐없이 다 뚫어줍니다. 드릴 뚫을 때 뒤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구를 쓰거나 화학 제품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제 한번 털어내고 진공 성형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공 성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지금 제가 켜놓은 거는 위에 열선을 켜놓은 거예요. 주로 치과에서 사용되는 진공 성형기인데요. 투명 교정기 만드는 장치랑 비슷합니다. 저는 치아용 플라스틱 시트를 판매를 하거든요. 저기 위에다 놓고 중간 덮개를 닫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쪽 위로 올리면 위에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 시트가 조금 녹아서 아래로 살짝 내려와요. 찰랑거리는 정도로 플라스틱 시트가 살짝 누글누글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래 이빨을 저 받침 있는 데다 두고 지금 켜지 않은 저 버튼을 누르면 아래가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빨을 저쪽 트레이에다가 올려놓고요. 김이 저렇게 나죠. 위에 열선이 있어서 가운데 플라스틱 시트에 열을 가해서 성형을 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아래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완벽하게 밀착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윗니빨, 아랫니빨을 전부 다 성형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석고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 플라스틱 시트가 석고랑 분리가 잘 됩니다. 이 플라스틱으로도 이 이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공 성형을 할 수도 있는데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석고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윗니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완전히 밀착이 되죠.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시트 잔여를 잘라내고 조소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네, 옆에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이런 장치에 연결해서 정확하게 어금니가 잘 맞물려 있는지 이 상태에서 조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윗니빨 아랫니빨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조소하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유토로 형태를 만들어주고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두꺼우면 이빨을 만들어서 실제 착용을 했을 때 앞으로 엄청 튀어나와 보일 수 있어요. 유토로 만든 다음에 이빨 표면은 엄청 매끈하잖아요. 거칠면 안 되니까 이런 유토 표면에 라이터 기름을 묻혀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제가 윗니빨만 만든 상태인데요. 아랫니빨도 동일하게 원리로 하면 됩니다. 지금 표면이 어느 정도 뭉개지는 게 보이시죠? 유토가 라이터 기름을 발라주게 되면 표면이 어느 정도 녹아서 매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코팅을 해준 다음에 실리콘 몰드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도 근데 아랫니빨이 저렇게 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뭉개져서 나왔죠? 한쪽이 기울어져 있네요. 코팅을 한번 한 상태입니다. 요게 투명 아크릴 스프레이 크리스탈 클리어를 표면에다 뿌려준 다음에 이제 실리콘 몰드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한번 어떻게 만들어져서 착용이 되는지 이제 실리콘 몰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소, 이빨 조소를 할 때는 위에를 만들고 아래를 만들 때 수시로 이 입을 닫아가면서 얼마나 잘 맞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부정교합처럼 입을 아예 못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윗니빨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다 두고 사용할 재료를 제가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덴탈 아크릴릭 폴리머라고 되어 있죠. 저게 모노머라고 하는데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레진처럼 동일한 재료입니다. 다행히도 딱 알맞는 사이즈 컵이 있어서 윗부분을 잘라내고 바닥에 글루건으로 고정한 다음에 실리콘 몰드를 부어줍니다. 바닥에 이렇게 잘 고정을 하지 않게 되면 실리콘을 부었을 때 밖으로 전부 새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글루건 작업을 할 때도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그리고 원형 자체도 글루건으로 단단하게 바닥에 고정을 하지 않으면 실리콘을 부었을 때 위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용할 실리콘은 축화평 실리콘입니다. 부가형 실리콘을 사용해도 되고 사실 축화평 실리콘을 사용해도 뭐 그렇게 무방합니다. 실리콘의 주재 경화제를 이제 비율에 알맞게, 이건 제조사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실리콘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배합비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절대 임의대로 섞어서 만드시면 안 돼요. 임의대로 섞으면 안 굳는 건 당연히 다 아시겠죠. 실리콘에 주재를 덜고 이제 경화제를 부어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실리콘은 비율이 100대 10입니다. 한 200g 정도, 주재 200g에 경화제 20g 충분히 섞어준 다음에 진공 탈포기를 사용해서 기포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부어줘야 됩니다.
실리콘을 부어줄 때는 아시다시피 한 군데서만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 군데서 붓게 되면은 기포가 발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부어서 그게 실리콘이 자체가 이제 밀고 나가면서 찰 수 있도록 한 군데서만 부어줍니다. hours later. 24시간 뒤 완전히 경화가 됐습니다. 니퍼로 조심스럽게 틀을 잘라내 줍니다. 은근히 이게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컵 자체가 워낙 단단해서 니퍼로 잘라낼 때도 근데 실리콘 몰드가 손상되지 않게 신경 써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굳었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빼내주면 됩니다. 네, 깔끔하게 분리가 됐죠. 이 실리콘 내부에 유토 때가 좀 껴있을 수 있어서 이제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잔여 실리콘을 좀 잘라내고 안에를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르는 게 모르고 너무 가까이서 자르다 보니까 화면에다 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네, 99%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해서 몰드 내부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제 유토 찌꺼기나 뭐 이런 게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닦아내서 완전히 다 세척을 해줍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시트 위에 조소한 게 있었죠. 그 부분은 다 떼어내고 이 플라스틱 시트 역시 99% 알코올로 완전히 깔끔하게 닦아내줍니다. 이 플라스틱 시트가 씌워져 있는 거는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걸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준비가 다 돼 있죠. 이제부터 사용할 재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노머 리퀴드라고 돼 있죠. 이게 액상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요 덴탈 아클릭 폴리머라고 되어 있는 게 분말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 사용하냐면 검, 아이스라고 돼 있는데 티스 검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빨, 잇몸, 그 다음에 뭐 눈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섞어 사용하는데요. 사용할 때는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환기가 잘 되는 데서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분말 타입의 재료를 다룰 때는 방진 마스크 혹은 방독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량 덜어내고요. 가루 타입은 냄새가 없는데 이 액체 모노머 리퀴드가 굉장히 심해요, 냄새가. 그래서 이게 어떤 재료라고 생각하면 쉽냐면요, 여러분들 젤 네일 할 때 위에 도톰하게 올려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재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치과용이에요. 근데 완전히 굳은 다음에는 냄새가 없어집니다. 이 재료가 액상일 때 냄새가 엄청 심해요. 농도를 알맞게 맞춰주면 됩니다. 너무 묽은 거보다는 약간 되직하게. 가루 타입이라 잘 섞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충분히 잘 저어줘야 돼요. 전 딱 요 정도 농도가 사용하기 알맞아서 요 정도 농도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넣어야 될 수 있겠네요. 네. 딱 요 정도입니다. 최대한 위에서 조금씩 부어서 채워 넣어줍니다. 근데 이빨을 너무 뾰족하게 만들면 너무 뾰족하게 된 데는 성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부어서 채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부으면 뾰족한 데가 잘 성형이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묻을 수 있도록 한 번씩 굴려주고요. 이제 플라스틱 시트가 씌워진 이빨을 몰드에 다시 넣어줍니다. 이 원리는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조소한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 모노머가 차고 들어가고, 그 내 원래 이빨은 원래 베이스로 갖고 있었으니까 저기에 딱 알맞겠죠. 그래서 고무줄로 고정을 해줍니다. 떠오르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압식 챔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앞부분을 좀 뾰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압식 챔버를 써서 기포를 완전히 제거도 하고, 그 다음 앞부분이 뾰족하게 다 나올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장치가 없다 그러면 소량 붓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눌러주면 돼요. 압력을 가해주고요. 2 hours later. 2시간 뒤에 이제 꺼내줍니다.
이빨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디에서도 사실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빨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도 많고 장비도 또 따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영화에서 사용되는 이빨, 가짜 이빨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요거에 대해서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분리를 해줍니다. 네, 아주 잘 성형이 됐습니다.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앞부분에 좀 성형이 된 모노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잘라서 없애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기공이 하시는 분들이랑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핸드 드릴로 전부 다 이제 후가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앞부분이 저거는 너무 두꺼워서 안 되고요. 엄청 뾰족한 요런 툴을 사용을 해서 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이빨을 조금 더 뾰족하게 가공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포가 발생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파우더하고 리퀴드를 소량 섞어서 엄청 되직하게 만든 다음에 그 구멍이 나 있는 기포가 생긴 부분에다가 조금씩 발라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네,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천천히. 너무 빠르게 되면 잘못하다가 금방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조금 더 이빨을 뾰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두꺼운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갈아서 좀 뾰족하고 얇게 만들어 줍니다. 치기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예리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치기공 하시는 분들처럼 공구가 많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얇은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사실상 작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역시 가공을 할 때는 가루가 많이 날려서 반드시 마스크 쓰고 환기 잘 되는 데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툴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사포가 달린 툴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갈아줄 겁니다. 이제 플라스틱 시트를 잘라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빨과 분리를 하고요. 저희는 앞에 부분만 필요한 거니까 나머지 플라스틱 시트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저기를 잘라내 줘야 되는데 니퍼로 잘라낼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니퍼로 잘라내고, 섬세한 부분은 저렇게 앞에 사포 달린 툴로 가공을 해줍니다. 너무 과도하게 잘라내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노모가 굳으면 그냥 진짜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되려 단단해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 안경도 착용을 하셔야 돼요. 가루 날림이 엄청 심해요. 다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알코올로 또 닦아냅니다. 저기 부분만 남긴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앞부분이 뾰족하게 지금 가공이 되어 있죠. 이 색상이 밝으면 초점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유토로 조소를 했을 때 이빨마다 이게 일자 주름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보이죠.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는 건데 이따 채색할 때 보시면 효과가 더 도드라져 보일 겁니다. 이렇게 캐스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채색을 할 차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릭 스테인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크릴릭 스테인은 사실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알코올 팔레트로 채색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알코올 팔레트로 채색을 하게 돼도 금방 착색이 잘 되거든요. 색깔이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빨, 저 모노머로 만들어진 이빨에 착색이 돼버려요. 99% 알코올을 덜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사실 특수분장은 제가 생각하는 특수분장은 아세톤과 알코올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뭐 리무빙용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채색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한 번에 진한 색을 올리지 않고 묽게 만들어서 여러 번 색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연하게 잇몸 부분만 채색을 해놨는데 점점 색을 올려주면 됩니다. 너무 한 톤으로 칠하지 않고 저는 색을 여러 번 점 찍듯이 찍어서 올려주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점점 진한 톤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이시죠? 저렇게 불긋불긋한 느낌을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잇몸 같은 경우도 잇몸 색깔이 한 톤은 아니고 약간 밝은 부분도 있고 검붉은 부분도 있듯이 그런 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검정색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위 잇몸 부분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빨이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깊게 파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더 음영을 이제 표현을 해줄 차례입니다. 저 부분을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꼭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도를 굉장히 묽게 만들어서 이제 앞니, 이빨 부분에도 이빨 부분 아까 제가 조소했을 때 보시면은 일자로 이렇게 줄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절대 진한 색을 쓰면 안 돼요. 너무 진하게 되면은 이 알코올 팔레트가 한번 지나가면 거의 착색이 되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묽게 만들어서 연하게 칠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명이 너무 한 군데서만 비쳐서 디테일이 잘 안 보이시죠? 네, 금방 조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게 사실 실제로 보는 거랑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는 거랑 색감 차이가 많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빨에 아주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제 코팅 작업도 해줘야 되는 단계인데요. 코팅 작업을 한 다음에 착용을 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하면은 안 돼요.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이빨 특유의 광나는 그런 느낌을 내려면 코팅을 한번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빨의 부분에 했던 약간 붉은기가 잘 보이시나요? 이 조명을 어떻게 해도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일단 채색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좀 더 나으시죠? 이 상태에서 착용하는 게 아니라 코팅을 한 다음에 착용을 합니다. 제가 사용할 코팅 재료는 2대1로 섞어 쓰는 재료인데요. 에폭시 코팅제입니다. 입안에 들어갈 거라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무독성 코팅 용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할 재료는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수족관 안에 넣어도 안전할 정도로 그런 무독성 재료입니다. (2대1로) 섞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코팅을 하게 되면 색깔이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색깔이 더 확 올라옵니다. 지금 저렇게 약간 뿌연 이게 잇몸 색깔이 이 코팅제를 바르는 순간 더 진해지죠. 어차피 그리고 얇게 발리는 거니까 저는 면봉을 사용을 했습니다. 붓 같은 경우에는 붓을 한번 쓰면 버려야 돼요. 에폭시를 닦는 용제라고 하는데요. 닦아 쓸 수 있는 용액 자체가 더 비쌀 뿐더러 굳이 붓을 사용을 해서 코팅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면봉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색깔이 더 진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이빨에다가 끼워 놓은 상태로 하루 정도 두면 됩니다. 에폭시가 굳는 시간이 한 16시간 정도 걸려요. 물론 뭐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한 거는 16시간 동안 경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대로 16시간 동안 두고 다 굳은 다음에 착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방법으로 좀비 이빨이나 다른 그리고 송곳니 쪽만 또 만들어서 착용을 해도 됩니다. 시중에 이런 틀니 같은 거 특수분장 파티용품 이런 데 파는 데에서 팔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돈은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더 리얼하고 진짜 같아 보입니다. 내 이빨에 꼭 알맞기 때문에 이빨 자체가 아프거나 그럴 일도 없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잇몸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더 리얼해 보이죠. 마치겠습니다.